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신서구입니다. 먼저 국내 학회인데 제가 영어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사실 지역기후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변화 연구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지역기후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좀 더 높인 지역기후 모델을 이용하여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상기온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재보험사에서 연간 발생하는 재앙에 대한 빈도를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짙은 녹색과 노란색이 기상과 기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극한 기온에 관련된 가뭄, 그리고 열파, 그리고 오른쪽 그림들과 같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되는 한파와 관련된 현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생태학적 환경, 즉 인간의 건강, 그리고 농작물, 그리고 사회 경제학적인 체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구토위스키 에달 2016년도 논문에서는 이 고해상도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기후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였고요. WMO 산하의 WCRP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코덱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14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지역 기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함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먼저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코덱스 이스타시아 1단계가 진행되었고, 12년에서 14년 사이에 한반도에 대해서, 그리고 15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평 해상도는 각각 50km, 12.5km, 25km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에 대한 이해와 미래 기후에 대한 추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런 배경하에서 저는 이제 평균과 극한의 값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 이 두 지역 규모 모델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상 기온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고해상도, 수평 해상도의 차이에 따른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설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SNU RCM MM5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지잠3 RA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중에서 SNU RCM MM5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수록 수평 해상도의 차이만 존재하고, 해지잠3 RA인 경우에는 이 수평 해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 결과 그림에서는 이 두 모델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 좀 어렵고, 대신에 SNU RCM을 통해서 이제 수평 해상도에 따른 어떤 개선된 부분들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해지잠3 RA인 경우에는 이 모델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있다는 거에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은
이제 코덱스 2단계 도메인이고 그중에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제가 분석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극한 지수, 그다음 통계적인 치는 다음과 같고요. 예,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20년치를 평균한 지상기온의 공간 분포랑 그리고 이제 관측과 모델의 차이입니다. 먼저 왼쪽 열은 그 연간, 가운데는 여름철, 오른쪽은 이제 겨울철에 대한 그림, 그리고 제일 위쪽은 1행은 관측, 2행은 관측에서 그 MM5 1단계 결과에서 관측을 뺀 3행은 MM5 2단계에서 1단계 뺀 결과입니다. 먼저 관측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위도에 따라서 오존도가 좀 있고 저희도가 좀 더 기온이 높고 고위도가 좀 더 낮은 건 맞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호남 지방을 중심적으로 기온이 저희도에서 높고 겨울철에는 만주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저희도인 지역에서 이제 기온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MM5 1단계 결과에서 보면 지금 연간 결과에서 이렇게 파란색의 콜드한 바이오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향은 이제 겨울철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결과는 지금 이러한 논문들에서 지금 랜드 유스나 아니면 터레인의 정보가 해상도가 이제 덜 조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MM5가 갖고 있는 콜드한 바이오스의 결과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이런 콜드한 바이오스도 있긴 하지만 좀 웜한 바이오스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변할수록 지금 해상도가 이제 좋아질수록 그에 따른 결과는 이제 아래와 같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 콜드한 바이오스를 좀 더 뜨겁게 해줘서 이러한 바이오스를 좀 줄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게 겨울철에서 크며 하지만 여름철에서는 이런 빨간색의 웜한 바이오스가 좀 더 증가하는 이런 단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헤지잼3 RA에서는 MM5의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이런 부분도 비슷하지만 여기 겨울철에서 차이점은 이 겨울철에서 이 콜드한 바이오스를 좀 더 개선하기보다는 좀 더 콜드한 바이오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간적인 변화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건 애뉴얼 사이클의 결과이고 이러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이오스의 그림과 RMSE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빨간색의 그림이 이제 MM5 그림이고 정선에서 실선으로 갈수록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의 결과와 RMSE의 결과에서 봤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이런 바이오스들과 RMS 값이 좀 더 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파란색의 헤드햄스의 RA 결과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면서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헤드햄스3 RA에서는 그 여름에서 겨울 계절 변동성이 좀 더 MM5보다 좀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극한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름철의 낮 최고기온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가운데는 겨울철의 밤 최저기온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이제 ETR이라고 이 변수에서 이 변수를 뺀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측이고 MM5 1단계에서 관측을 뺀,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뺀 결과이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MM5 1단계에서 이제 관측을 뺀 이런 결과들은 앞서 평균에서 보였던 어떤 경향이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이런 여름철에 웜한 바이오스가 좀 더 증가하고 겨울철에 콜드한 바이오스가 좀 더 감소하는 거는
앞서 평균에서 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ETR의 결과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이 화남 지역이 좀 더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겨울철에서 이제 여기 콜드한 바이어스가 좀 더 웜하게 되면서 바이어스가 줄어듦에 따른 영향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잼3 RA에서의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도 앞서 평균장에서 봤던 결과들과 유사하게 좀 더 이런 웜하고 콜드한 바이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름철엔 좀 더 증가하고 겨울철엔 좀 더 콜드한 바이어스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평균에서 나온 결과들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애뉴얼 베리에이션을 이제 구해봤는데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여름철의 낮 최고 기온, 오른쪽에 이제 겨울철의 밤 최저 기온,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ETR이라고 이쪽에서 A에서 B를 뺀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이 검정색이 이제 옵저베이션의 결과고요. 나머지 파란색과 빨간색은 앞서 본 설명해 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여름철에서 낮 최고 기온에서는 지금 빨간색의 MM5의 결과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좀 더 해상도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파란색의 헤드잼3 RA 결과에서는 지금 A, B, C 모든 결과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조금씩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과 극한에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분포를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이유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위에 있는 1행의 그림은 지오포텐셜 하이트 쉐이딩 그림과 그다음에 UV에 대한 벡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관측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름철에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강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MM5 1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좀 관측에 비해서 한반도 쪽으로 덜 확장한 모습이 있는데, 2단계가 되면서 좀 더 확장함에 따라 관측과 이제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이제 PRC라고 이제 강수에서 컨벡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강수를 이제 PR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단계에서는 이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확장이 안 됨에 따라 이제 저희도 지역에 이제 좀 더 국한돼서 PRC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2단계가 되면서 이제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서쪽과 북쪽으로 이제 확장함에 따라서 이 일본, 한반도, 화남 지방에 좀 더 많은 강수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했던 지상 기온에 좀 더 쿨링한 효과를 줘서 지금 여름철에 MM5가 갖고 있는 웜한 바이어스를 좀 더 냉각시킴에 따라서 웜 바이어스를 좀 더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헤드잼3 RA에서는 여기 반대로 나옴에 따라 좀 더 육지 지역이 좀 웜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웜하게 해서 좀 더 바이어스를 크게 만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겨울철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압 배치와 강수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레디에이션, 복사 쪽과 강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결과를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디에이션이 지상에 쇼데이브, 그러니까 단파, 장파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의 결과가 이와 같은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그 지상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복사에 대한 결과이고, 이 파란색의 값이 이제 감소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 지역에 이제 만주 지역이라 화남 지역에 지금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만주 지역에서는 앞서 지상 기온의 어떤 관측의 어떤 콜드 바이어스를 좀 설명할 수 있고, 화남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수의 어떤 밴드가 관측보다 좀 더 모델에서 많이 내림에 따라 콜드 바이어스를 콜드 바이어스를 좀 더 바꿔주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기후 모델을 사용함에 따라서 민보다는 극한에서 조금 더 개선된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다음 공간적인 부분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게 더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해상도의 어떤 개선이 이러한 부분도 설명해주고, 한편 헤드잼3 아래에서는 이러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